이것이 오라클이다. 9장 인덱스를 같이 공부해보죠. 이번에 인덱스는요, 사실은 이거 없이도 지금까지 조회하거나 입력하거나 이런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인덱스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능을 빨리 도와주는 데이터베이스 개체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셀렉트, 이제 특히 조회할 때 굉장히 빠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인덱스가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실제 운영할 때 인덱스가 없으면요 너무나 쿼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용량 데이터에서는 인덱스가 없이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번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77페이지 인덱스 개념을 먼저 살펴볼까요? 인덱스 개념은 3장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확실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이 책이랑 비슷해요. 책이랑 비슷한 게 이 책 자체가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데이터가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책 안에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폭포수 모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만 있다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야 돼요. 그렇죠? 책이 만약에 500페이지다. 그럼 500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500까지 다 뒤져봐야만 글자를 찾을 수가 있죠. 하지만 책 뒤에 찾아보기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다면 어때요? 찾아보기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쭉 찾아서 피읍 찾을 수 있죠. 폭포수 모델이 있고 여기 페이지 써있죠. 그럼 그 페이지로 바로 펼치면 폭포수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보기를 가끔 인덱스 이렇게 써있는 책도 있죠. 그래서 이 찾아보기 자체가 인덱스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덱스는 처음에 도입부에서 제가 없어도 된다 그랬죠. 이 찾아보기가 없다고 해서 이 책 내용이 바뀌거나 책의 내용을 못 찾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찾아보기가 있든 찾아보기가 없든 이 폭포수 모델이라는 글자는 어떻게든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찾아보기가 없을 때는 어때요? 500페이지를 다 뒤졌던 거를 찾아보기를 딱 있으니까 찾아보기도 몇 페이지 되겠지만 한 10페이지 쳤고요. 10페이지를 찾아서 그 다음에 바로 펼치면 되죠. 몇 페이지 끝났어요? 10페이지 만에 끝났죠. 뭐 11페이지. 어때요? 500페이지를 뒤져서 쳤던 거를 간단히 11페이지만 거의 엄청난 그 적은 성능, 그러니까 적은 소모 가지고도 결과를 찾아낼 수 있죠. 이게 인덱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용량의 데이터보다 대용량의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이는, 실제 인덱스가 없이는 엄청나게 많은 책이 뭐 몇만 페이지짜리 이런 개념이죠. 무엇을 찾을 때마다 몇만 페이지를 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역할은요 결국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덱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있는데 일단 1번 단점 뭐죠? 책 뒤에 찾아보기가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관계없죠. 찾아보기가 있든 없든 찾아보기 때문에 분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분량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고요. 또 하나 인덱스가 있다고 무조건 쓰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인덱스가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우리 책이 데이터베이스 책이잖아요. 아마 우리 책 안에 내용 중에 뭐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이런 단어는 몇백 번, 몇천 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만약에 인덱스를 있다 쳐볼까요? 그럼 여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써있고 페이지가 1, 2,에서 1페이지부터 거의 뭐 500페이지까지 쭉 페이지 번호 써있겠죠. 그럼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인덱스 쓰면 여기서 1페이지 있네 찾았다가 2페이지 있네 찾았다가 왔다 갔다를 5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책을 찾으면 그냥 500페이지면 끝날 거를 왔다 갔다 500번 곱하기 2니까 1000번 찾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느려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제 오라클이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가 써 있어도 너무 많네 하고 얘를 안 쓰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찾기는 해요. 그렇지만 무슨 뭐가 손해죠? 쓰지도 않는 인덱스 때문에 괜히 책만 더 두꺼워졌죠.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인덱스는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요. 어느 열에다가 어떤 필요성에서 정확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개념은 이 정도 설명할 거예요. 인덱스의 장점 단점을 짚고 넘어가면 장점은요
검색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어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검색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쿼리의 부하가 줄어들어서요.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쿼리를 날리는데 이 쿼리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오라클이 얘를 처리하느라고 다른 일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얘를 빨리 처리하니까 오라클이 할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다른 쿼리까지 다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자, 단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덱스는 없어도 내용상 문제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인 약 10% 내면인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대략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이게 찾아보기가 없어요. 그럼 찾아보기를 처음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각각 단어들 다 뽑아내고 페이지 뽑아내고 정렬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의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인덱스를 만들 때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시간에 인덱스를 만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오라클 시스템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 때는 특히 대용량 테이블의 인덱스를 처음으로 만들 때는 뭐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덱스에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데이터의 변경 작업에서는요 오히려 성능이 나빠져요. 꼭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나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결과적으로 셀렉트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지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오히려 성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죠. 이 테이블에 셀렉트가 많이 갈 거냐, 이 테이블에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가 많이 생길 거냐, 그 경우에 따라서 인덱스를 만들지 안 만들지 또는 얼만큼 적당히 만들지 잘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인덱스가 무조건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만드는데 그거는 약간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블,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덱스를 어디다 만들지 결정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380페이지 보실까요? 인덱스의 종류를 볼게요. 자, 오라클에서 사용되는 인덱스 종류는요 굉장히 많아요. 비트리, 비트맵, 함수 기반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덱스가 이제 비트리 인덱스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다루는 인덱스는 다 비트리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아까 책 뒤에 찾아보기 있죠. 걔도 역시 비트리 인덱스 구조를 갖습니다. 인덱스는요 일단은 열 단위에 생성돼요. 열의 인덱스가 생성되고 하나의 열에 하나의 인덱스가 생성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열이 몇 개죠? 8개니까 8개의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물론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나당 하나씩 한다.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인덱스를 얘기 안 하고 써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덱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열에는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할 게 이거요. 테이블 생성할 때요. 프라이머리 키나 우리 유니크 키 배웠죠. 유니크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열에는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놓을게요. 자, 실습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우리 SQLDB 또 초기화하고 할까요? 우리 초기화하는 건 기억나시죠? 자, 먼저 연결을 다 끊을까요? 연결을 접속 해제 하고요. 자, 우리 열기에서요. 먼저 스키마 먼저 만들까요? 저장하는 거 있죠? 메이크 유저. 얘를 시스템으로 연결했죠? 시스템 연결해서 얘 실행하고 됐죠? 그리고 닫고 또 열기에서 SQLDB죠? SQLDB 얘는 SQLDB를 연결해야 되죠? SQLDB 연결해서 실행하고 자, 초기화 됐죠? 간단히 초기화 마쳤고요. 이제 SQLDB에 새로운 워크시트 열고 작업을 하죠. 자, 교재는 382페이지 실습 1번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A, B, C 테이블인데 A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게요. TBL1을 만들죠. 뭐 당연히 잘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의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유저 인덱스 요 뷰를 확인하면 돼요. 시스템 뷰죠. 요 뷰를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뭐 다 보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요. 인덱스 네임이랑 타입, 뭐 유니크니스 이런 것만 몇 개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조인을 요 유저 인덱스 컬럼이랑 같이 조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보이는데요. 되게 복잡해 보이니까요. 이 조인해서 볼게요. 그리고 인덱스 네임을 방금 만든 tbl1 요 내용은 뭐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인덱스를 조회하는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과 볼까요? 결과 보시면은 인덱스 이름은 우리가 준 적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생성이 됐겠죠. 그리고 인덱스 타입이 노멀이 얘가 이제 비트리 인덱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쓰는 일반적인 인덱스가 우리가 사용할 인덱스가 다 비트리 인덱스인데 노멀 써 있으면 비트리 인덱스다. 그리고 유니크니스는 유니크예요. 왜? 중복이 안 되죠. 우리 프라이머리 키는 당연히 중복이 안 되니까 중복이 안 되는 인덱스. 그리고 기본이 어센딩 오름차순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다. 컬럼 이름 A 컬럼이 만들어졌죠. 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키 하나랑 유니크 키 두 개를 만들어 볼까요? 실행해 보죠. 자,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인덱스 정보를 확인해 보면 자, 역시 여러 개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다 유니크 키로 만들어져 있고 A, B, C 키가 그 인덱스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로 지정하면은 자동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져요. 근데 인덱스를 만드는 거 따로 만드는 건요 조금 이따 나올 텐데 크리에이트 인덱스예요. 그러면 반대가 크리에이트 반대는 항상 드랍이었죠. 드랍 인덱스인데 이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로 만들어진 이 인덱스들은 드랍 인덱스로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키로 잡힌 인덱스는 뭐죠? 제약 조건을 삭제하면 자동으로 없어지죠. 제약 조건 삭제하는 거 우리가 8장에서 배웠었고요.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키를 잡으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의 기본 내용을 확인했으니까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인덱스의 내부 작동을 살펴보죠. 잠깐 쉬었다 하죠.